최근에 전 세계가 미중 패권 전쟁, 계속 블록 경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곳이 창신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그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는 상황에서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한국에서 B2B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분께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한국의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한국 증시가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제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창신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상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영향을 끼친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최근에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하자마자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는데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신 메모리는 그 중국의 디램 제조,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반도체 기업인데, 주로 이제 그 PC나 모바일, 저희가 일반적으로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 이제 디램을 설계를 하는 업체. 그러니까 결국 설계랑 제조까지 해서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중국의 안후이성의 허페이시라는 곳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양쯔 메모리도 2016년에 설립을 했어요. 둘이 이제 쌍두마차로 중국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크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다 중국이 2010년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설립된 회사들이고, 10년 만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잘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저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SMIC나 화웨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화웨이는 비상장이고 SMIC는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요렇게가 이제 좀 대표적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창신 메모리가 상장할 때 밸류에이션의 근거와 이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상장을 할 때는 시장에서 놀랐죠. 굉장히 기존에 예상했던 거에 반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기존의 밸류에이션 대비 반값에 상장하는 다는 사실조차도 그 당시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진짜 메모리 반도체 진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가를 더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창신 메모리는 5,792억 위안, 원화로 치면 한 127조, 130조 원, 요 정도 되는 기업 가치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밸류에이션이 기존에는 그래도 200조 원이 넘어갈 것 같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고 기업 가치가 올라 있었더니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매출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발전 속도, 주요 경쟁자 중에 하나, 유일한 중국의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로 이제 200조 원이 넘게 책정이 됐었던 건데, 이게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영향을 줬었지만, 사실 상장 첫날 46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직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때 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창신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낮다라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포워드 PR 2027년도에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면 4-5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SK하이닉스는 2.7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의 ADR조차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도 3.7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창신 메모리가 10배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매출 비중이라든지 생산 캐파라든지 이런 걸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요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저희가 중국 본토 증시가 있고 홍콩 증시가 있는데 이 두 증시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홍콩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니까 IPO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본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대부분 본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상장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등록 허가가 이제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도 몇백 개가 되는 기업들이 IPO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중국 정부에서 본인들이 밀어주는 산업만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메모리가 상장을 할 때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상장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당연히 상장을 좀 더 싸게 하고 오르는 게 더 모습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그거는 상장가는 좀 가격을 관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에서 도는 소문들도 첫날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 너무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을 운용사들에 뭐 이제 좀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장 첫날 460 몇 프로가 올랐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끝났습니다. 50위안 정도 내외에서 끝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상장한 지 한 2, 3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급락이 따라오거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3, 4주 상장 이후에 3, 4주를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계속 흘러내렸어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멀쩡했거든요. 마이크론도 흘러내리는 와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있었다라고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상장 물량에 조금 이슈가 있는데 이슈라고 하기는 아니라 상장 물량에 좀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번에 상장한 물량이 전체 유통 주식 수의 10% 상장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70%가 락업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유통이 된 건데요. 이 30%를 100% 놓고 보면 3%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 수에서 굉장히 적은 비중이고 거기에 국가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지금 굉장히 작은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창신메모리를 단순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랑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지만 중국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서 주가가 폭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창신메모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으로 투자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창신메모리가 LPDDR6 양산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은 LPDDR, 뭐 이제 DDR6가 뭐 올해 만에 시제품이 나온다. 그거는 사실은 시제품이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DDR5도 사실 내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DDR5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하반기, 올해 초 이때쯤에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요새 하도 이제 뭐 그게 많아서 저도 정확한 그 시점은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DDR5 근데 보면 요번에 IPO 자금 조달 목적에서 보면 이제 웨이퍼 제조 생산 라인 그리고 D램 차세대 기술, D램 메모리 기술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번에 주로 하려고 하는 게 그 DDR5를 생산하는 공장 캐파를 증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DR5도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DDR6, LPDDR6 이런 쪽에서 지금 뭐 제품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연말 돼서 시제품이 나와봐야 된다. DDR5랑 LPDDR5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시제품에 대해서도 성능이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80%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수율을 80% 정도 얘기했었고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투자자들은 수율이 정말 80% 나올까? 50% 이하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IPO를 해서 자금 조달을 했으니까 이 자금 조달을 한 걸로 캐파 증설을 해서 수율이 진짜 나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CXMT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창신 메모리 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DDR4 쪽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마켓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올려왔다라는 건데 DDR5는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DDR6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뭐냐면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3사가 과점하고 있던 시장에 경쟁자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여기는 마음 먹고 밀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경쟁자, 새로운 경쟁자 진입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 성장성이 빠르다라는 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 기술이 바로 어떻게 따라올 것 같다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걱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예 그 경쟁자가 없던 상황에서 경쟁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투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무시하고 넘어갔을 텐데, 굉장히 지금 멘탈 자체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악재. 이게 하락기에는, 하락을 하면서 멘탈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악재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신 메모리는 지금 본인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완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짝 따라올 정도의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여기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향후에 펼쳐지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항상 저가형으로 시작을 해서 고가형 시장까지 침투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게 반도체도 정확하게 일치될 것이라는 패턴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그랬고요, 철강이 그랬고, 전기자동차가 그랬어요. 중국이 끼어드는 산업은 항상 그 산업이 훼손됐었죠. 그래서 경쟁자들을 다 가격대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반도체에서도 그 앞에 보니까 저런 패턴으로 했으니까 반도체에서도 이런 패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냥 생각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EUV 장비도 필요하고 어떤 장비적으로 최첨단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다만 그런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창신 메모리가 그 시장 점유율을 3%대에서 8%대까지 1년 만에 끌어올린 이유는 뭐냐면, DDR4를 반값에 굉장히 저가형으로 내놨거든요. 요거는 이제 완전 시기 게임을 시작한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HBM이라 이런 그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캐파를 많이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더 저가형으로 해서 시장을 먹을 수 있었던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창신 메모리가 아무리 그럼 사기업이 아무리 치킨 게임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돈을 할 수 있느냐? 중국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DDR4, 그다음 DDR5 그쪽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냐? 요게 저희가 앞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DDR5가 수율이 정말 나와서 이제 범용으로 사용이 될 것이냐. 요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방면인 것 같습니다. EUV 장비 통제 속에서도 창신 메모리가 HBM을 개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HBM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겠지만, EUV 장비가 그러니까 EUV 장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세 공정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없이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EUV 장비 없이 7나노급까지도 만들어내긴 했죠. 그게 DUV를 사용해서 멀티 패터닝 이제 여러 번 찍어내가지고 그 어떤 그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의 지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걸 멀티 패터닝으로 그려낸 건데 그 이하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HBM으로 갔을 때도 장비 없이 이제 최첨단 이제 그 HBM을 성능이 괜찮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DUV 장비는 뭐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멀티 패터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품을 찍어내려고는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EUV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요 HBM을 얼마나 더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을 어떻게 해서 따라온다라고 해도 수율이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양산이 되려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만 놓고 보면 이제 그 CXMT,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HBM 뭐 3나 HBM3E 요쪽은 그 초기 양산 단계인데 수율이 20에서 25% 정도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캐파가 조금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월로 보면은 한 수천 장 수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나오니까 하이닉스 대비하면 뭐 수십 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투심이 많이 훼손돼 있으니까
그런 경쟁자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걱정이지만 실질적으로 HBM 기술을 많이 따라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램, 레거시 쪽에서는 거의 다 따라왔지만 HBM, 최첨단 쪽은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XMT 성장 배경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이 3번 정도 이제 반도체 국가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2014년도에 한 번, 2019년도에 한 번, 그리고 2024년도에 한 번 이렇게 3번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을 때는 1387억 위안 정도, 그리고 그 다음번에 조성할 때는 47%, 그 다음번에는 68%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그 반도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제 도와준 기업들이 뭐 그때 설립된 게 SMIC, 그리고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이런 기업들이고 2019년도에 또 이제 막 그 지원을 하면서 그 이제 또 탄생한 기업들이 또 장비 업체들, 메모리 업체들이 있고 24년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 반도체 펀드를 조성할 때마다 계속 이제 새로운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웨이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좀 부진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별도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부분을 인수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그 DDR4 같은 경우에 이제 반값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상대방 고객들이 이제 국내 기업, 중국 국내 기업들이 국산 반도체를 쓰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펀드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설립을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업무로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년도에는 1387억이었고 2019년도에는 그게 2041억장까지 2041억까지 조성을 해서 47% 성장했고 68% 성장, 계속 이제 그 규모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워낙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요거는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했다라기보다는 이게 뭐 국민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는 인재 쪽으로 몰리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의사라든지 뭐 이런 쪽이 돈을 많이 벌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인재들이 몰려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의사나 이런 쪽이 돈 많이 못 벌어요. 또 이제 그쪽은 다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쪽 산업을 정부에서 좀 육성을 한 것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인재들이 자연히 그쪽으로 좀 간 것 같은데 옛날부터 중국은 뭐 그 주석들이 뭐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고 했을 때 뭐 미국의 어떤 대학 나왔을 때 인공위성 바로 만들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얘기하고 뭐 우리는 뭐 이제 칭화대 나오면 인공위성 바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그런 쪽에 굉장히 자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그쪽을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인재들이 육성이 돼서 이제 그 인재들이 지금 퍼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그 개방을 하면서 미국이나 이런 해외로 유학생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수학 잘하고 하니까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미국은 계속 장벽을 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이제 다른 인종에 대한 배척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인재들이 중국으로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과 내부에서도 인재가 있는데 외부에 나갔던 인재들이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뭉쳐지면서 산업이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CXMT와 반도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뭐 일각에선 그런 해석도 나오죠. 애플이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와 협상할 때 카드로 좀 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 일석이조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에서 그것만 딱 노려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려고 했던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얘기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 정부의 팀 쿡이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한, 엔터티 리스트나 이런 데에서 창신 메모리가 빠지기도 했었어요. 양지 메모리랑. 원래 이제 그런 데 올라가 있었다가. 근데 빠지자마자 미국 국방부에서 바로 다시 넣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돼 있고 지금은 국방부에 아직 이제 국방부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로비를 하면서 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어차피 레거시 반도체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요것들을 사주면 계속 캐파 증대하면 최첨단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애플에서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D램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저렴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조금 없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도 애플에서는 계속 쓰려고 하고 그거를 테스트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거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대로 수입하게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발의가 나왔고, 지금 애플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게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증명을 해서 그걸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에서도 애플이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애플이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생신 메모리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버금가는 가격 또는 그거보다 비싸게 이제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창신 메모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신 메모리는 전체 매출의 98% 정도가 국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캐파를 감당하기만 해도 힘들어요. 이번에 상장을 했던 목적이 캐파 증설이잖아요. 이 캐파를 다 증설을 해서 국내에 맞추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인데, 애플이 만약에 그거를 애플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비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게 낫잖아요. 안 그러면 국내에서 다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애플에는 그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애플이 그 제품을 사용을 하려면 두 가지 벽, 미국이라는 벽, 그리고 중국 내수의 그 캐파, 지금 창신 메모리가 캐파가 부족한 이 두 가지의 벽을 넘어서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현실화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CXMT가 애플과 협상 과정에서 삼성과 SK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D램의 어떤 그 공급 부족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가성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공급망이 잘 돼 있는 것들, 제조업 공급망이 잘 돼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수요와 공급에서 본인들이 가성비로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워낙 수요가 커버리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가성비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이란이나 러시아가 본인들의 석유를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재가 걸려 있고 그거를 사주는 사람들이 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란도 가격을 올려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제품들이 가성비라고 해도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거기에서는 비싼 가격을 부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이제 감당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빼고 일어나는 일도 아니잖아요. 중국이 2010년도 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최대 수입국이 됐어요. 중국에서 소화하는 반도체 양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만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계속 자립화를 하면서 본인들의 반도체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도 짓고 거기도 AI에 엄청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메모리가 그런 어떤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외부로 유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격이 더 높게 일부 이제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XMT와 애플의 협상이 메모리 3사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그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차이는 굉장히 커요. 저희가 2027년도 매출 예상치로만 좀 봐도 이제 뭐 그 여러 이제 그 글로벌 리서치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창신 메모리는 490억 달러 정도로 보고요. 삼성전자는 3020억 달러로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650억 달러.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창신 메모리가 흑자 전환을 한 게 작년이에요. 2025년도. 흑자 전환을 하고 지금 매출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이 속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영향들 실질적으로 주가 측면과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가 뭐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아직도 창신 메모리가 뭐 삼전이나 닉스
보다는 한 3에서 5년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토끼와 거북이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토끼처럼 낮잠 자지는 않을 거잖아요. 계속 기술을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면서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그 어떤 심리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면 그런 굉장히 큰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창신 메모리의 병목 현상, 그리고 뭐 어떤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조금 나오면 그래도 이런 투자 심리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투자 심리가 많이 깨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악재만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창신 메모리 그리고 또 양치 메모리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악재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또 반전되는 순간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CXMT와 중국 반도체 전반적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 반도체에 대한 자립을 이야기한 것은 꽤 됐어요. 중국이 201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그 반도체 최대 수입국이 되면서 본인들의 자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재가 들어가서 외부에 대한 어떤 위협으로 반도체 자립이나 어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한 어떤 여러 요소에 대한 중국의 자립에 대한 필요성 계속 대두가 됐고 그게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나면 이게 괜찮아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 EUV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이든 정권에서 더 강하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이제 제재하는 이런 어떤 완전히 굳어진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 중국은 더 박차를 가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이제 계속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이제 그 제조업 2025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반도체 자립을 2025년까지 70%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EUV 제재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서 20%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라고 보면 20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체 공정으로 보면 후공정 쪽에서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더 중요한 전공정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조금 많이 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펀드 조성하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건데, 요게 언제 자립을 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국 반도체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화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사용에 대해서 부족한 게 이제 공급 부족이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중국도 LLM 업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딥시크 모먼트라고 해서 충격을 줬었는데,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중국의 저가형 LLM이 엄청나게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해서 이 중국의 저가형 LLM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에이전트 AI가 나왔잖아요. 근데 에이전트 AI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자기 전에 뭐 지시를 해놓고 자면 아침에 토큰 사용량이 엄청난 거예요. 막 $500가 사용돼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챗GPT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 토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인풋은 그렇다 치고 아웃풋이 더 방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이게 싸요.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에이전트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LLM을 사용해야 되는 그 토큰을 사용해야 되는 사용량이 엄청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저가형 LLM이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출량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결국에는 LLM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요번에 그 문샷 AI에서 키미 K3라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성능이 뭐 거의 최상위급이다. 근데 가격은 50%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사용자가 몰리니까 신규 가입을 중단했어요. 이게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컴퓨팅 파워라든지 하드웨어 쪽 구축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기에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사용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립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할 거고, 언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밸류에이션만 놓고 투자를 하면 투자 못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전 세계가 미중 패권 전쟁, 계속 불락 경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인텔 같은 주식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인텔이 파운더리 쪽에서 기술력이라고 하면 뭐 TSMC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는 형편없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그래도 계속 선방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데도 그런 데 사용하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파운더리 업체가 없어요. 그럼 반도체 밸류 체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상황인데 파운더리가 없다 보니까 인텔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과외 붙여두듯이 TSMC에서 직원들 파견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막 이런 거까지 할 정도인데, 근데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곳이 창신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SMIC 파운더리, 그 최첨단 파운더리 SMIC밖에 없고,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는 창신 메모리,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기업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우는 상황에서 계속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절대로 죽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에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